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요 옆에 이게 있는 걸 몰랐네요. 애노테이션 하는 거 아주 이게 펜이 옆에 잘 붙어 있네요. 오늘부터는 조금 늘려가지고 4개 사례를 한 4개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두 개만 봤는데 어차피 여러분 시험이 이제 4개 정도는 이제 봐야 되거든요. 4개 정도를 같이 보는 걸로. 이제 마샬 앤 마샬 vs 마샬은 이건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제 같은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부부 사이니까 그죠? 주로 그 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많겠죠. 자기 가족끼리 이제 싸우는 그런 형태가 돼. 수 앨런 마셜이라는 사람이 moved the partisans Michael from the state of Franklin to the state of Columbia. 한마디로 플랭클린 주에서 콜롬비아 주로 자기 아들이죠. 자식 마이클을 좀 이전시키는 그 허락을 요청하는 그죠? 법원에 이제 청원을 했어요. 1998년도에 이제 이혼을 했고 두 사람이 이제 수 알렌과 포레스트라는 수 알렌은 이제 부인이었고 남편이었겠죠. 한마디로 마이클이라는 이제 한마디로 3살 먹이 아들에 대한 공동 양육권을 이제 법원으로부터 이제 취득했죠. 조인트 커스터디죠. 조인트 커스터디. 공동 양육, 그죠? 그래서, 그래도 공동 양육이라도 두 부부였던 사람이 따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법원에서 일단은 누가 일단 우선적으로 책임질 사람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 알렌은 엄마를 primary physical custodian, 한마디로 우선적인, 그죠? 같이 사는, 그죠? 육체적인, 같이 사는 그런 후견인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육자로서 이제 법원에서 지정을 받았어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 사건에 의하면, 보게 되면, 수 앨런 사이드에 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 아이와 함께 이제 지금 플랭클린에서 콜롬비아로 좀 가겠다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근데 플랭클린에 이제 수 알렌과 그죠? 누구예요? 포레스트가 이제 같이 그 지역에 살다가 수 알렌이 뭐요? 마이클 데리고 이제 콜롬비아로 이제 가겠다고 법원에 요청하는 그런 케이스죠. 그런 와중에 수 알렌이 이제 콜롬비아 쪽 알아보니까 콜롬비아 필립스 쪽에 간호행정학과 쪽에 이제 잡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프랭클린보다도 좀 높은 봉급도 받고, 또 앞으로 이제 직업에 대한 포텐셜이 상당히 또 더 높은 것 같아요. 프랭클린보다는. 근데 마이클은 에스마가 있네요. 콜롬비아가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 쪽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안 나가네. 다 이거 지워야 되는구나. 이것도 불편하네요. 쓰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금방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파악해서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아들이 이제 에스마가 있죠. 에스마가 한마디로 천식이 아무래도 날씨가 좀 추운 데보다는 좀 날씨가 좀 마일드한 데가 좀 낫겠죠. 콜롬비아 그렇겠죠. 물론 프랭클린에서도 이제 적절하게 이제 통제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좋은 조건은 이제 마이클한테는 콜롬비아가 낫겠죠.
또 한편 요건 이제 주로 이제 수알렌 케이스의 쪽에 이제 사이드에서 본 입장이고, 포레스트 사이드 쪽에서 아빠 쪽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빠 쪽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러빙 사랑했고 또 involve parent죠. 한마디로 아이하고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같이 교육도 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액티비티 같이 참여했던 그 부모였고, 하여튼 일단은 이혼하고 나서도 뭐 이제 마이클과 기본적인 그 양육 자기의 권리를 최대한 잘 이용했고, 또 일주일에 2번 정도 마이클한테 전화하고, 이제 수엘렌이 조금 좀 강한 사람이네요. 좀 전화할 때도 미리 언제 전화할지 알려달라. 그리고 한 번에 5분 이상을 넘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래서 포레스트가 한마디로 마이클을 데리고, 마이클을 또 주로 이제 스위밍, 또 수영이라든지, 또 수엘렌은 또 마이클 학교에 이제 조금 이제 이의를 제기했지만, 하여튼 포레스트가 여러 가지 필드 트립에 같이 갔고, 또 조부모들이에요. 조부모들. 또 이제 한마디로 마이클이 주로 이제 자주 이제 방문했고, 또 마이클의 이제 한마디로 프랭클린에서 한 20마일 떨어진데 마이클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마디로 이제 친가 쪽이겠죠. 친가 쪽에 이제 어떤 가까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정황 증거죠. 정황 내용들이 쭉 돼 있고, 주로 이제 아버지가 주로 이제 마이클에 대한 깊은 어떤 involved parent로서의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한 번에 지우는 게 없나요? 그리고 수엘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아주 강렬하게 이분은 좀 강한 편이네요. 둘이 이제 physical custody arrangement 쪽에 혹은 텔레폰 커뮤니케이션 주로 이제 엄격하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primary physical custodian이 이제 아마도 수엘렌이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비지테이션이 가능하니까 방문 교섭 방문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추워도 우리가 좀 플렉시빌리티를 우리가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좀 거부한 케이스죠. 이제 뭐 주로 이제 그 전 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클에 대해서 이제 전 남편이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케이스죠. 근데 어차피 방법이 없죠. 법원에서 일단 명령을 내렸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는 전 남편에 대해서 자기 자식에 대한 어떤 면접 교수권에 대해서 적어도 뭐 편지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허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이클의 그 주로 또 의료 주로 이제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또 종교적인 문제, 특히 이제 소아과 의사라든지 학교 교사, 코치나 또 목사들을 통해서 이런 전인적인 교육에 대한 또 중요한 결정에도 아주 깊이 뭐 부부니까 부부들이 다 이제 깊이 관여를 했겠죠, 결정에. 이건 뭐 부모의 그 권리죠. 양육권이죠. 양육권 등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걸 안 해도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출 수엘렌 특히 이제 포레스트와 마이클 한마디로 콜롬비아로 이전 후에 이사 간 후에 포레스트와 마이클 사이에 그 방문에 관한 계획, 그죠? 방문에 관한 다른 증거를 보게 되면 마이클이 어떻게 돼요? 여름에는 3주 정도 이제 보낼 거고 또 겨울에는 한 주 정도 전 남편과 보내도록 하고 또 비행기 값은 남편 비용으로 하고 또 2번 정도 전화를 한 5분 정도 이제 이렇게 허락하도록 하고 그리고 전화 비용도 모두 남편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짜긴 짠데요. 이렇게 됐죠? 그 정도 아주 사실관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원심법원에서 어떻게 돼요? 원심법원에서는 지금 수알렌의 그 청원을 거부했죠. 뭐냐면 뭘까요? 마이클의 그 어떤 최고의 어떤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전 남편을 떨어져 사는 것은 한마디로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뜻은 뭘까요? 한마디로 그 수알렌 자체가 콜롬비아로 가는데 직업도 이제 새로 얻었고 여러 가지 커리어 포텐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라이코트에서는 이제 결국은 아빠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봐서 마이클과 같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 뭐 그 먼 거리 떠나가지는 안 된다. 그렇게 된 거죠. 트라이코트는 디나이 한 거고. 근데 애플레코트는 어땠어요? 애플레코트는 고등법에서 다시 그렇지 않다. 그런 거죠. 그렇지 않다. 뭐라고 하면서 Tricourt has failed properly applied judicially created presumption. 이게 이제 우리가 룰이죠. 라고 판시하면서 그 원심법원이 잘못한 거죠. 자, 그렇다면 뭘까요? 자, 원심법원 자체에서 자, judicially created presumption. 법적으로 창설된 추정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적절하게.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룰이죠. 그냥 이걸 뭐 재미로 쭉 읽지 마시고, 자,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에, 어떤 추정이, a parent sole legal custody or sole or primary physical custody may move child from Franklin. 그죠? 이게 뭘까요? 자, primary physical custody를 누가 갖고 있어요? 수알렌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수알렌이 primary physical custody를 갖고 있는 자, 한쪽 부모는 자, 플랭클린으로부터 아이를 이전시킬 수 있다는 추정에 대한 적용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추정을 적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법원 입장에서는 원심법원의 어떤 판사가 잘못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판시했냐면 자, 수엘렌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 자, 콜롬비아로 프랑클린 떠나서 콜롬비아로 가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물론 이제 원심법원의 수엘렌의 어떤 동기라든지 또 마이클에 대한 그 이사에 대한 효력, 그죠? 뭐 효과에 대해서는 뭐 다루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valid, 그죠? 합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홀딩이라 나온 거 하게 되면 주로 이제 그 밑에 이하는 다 룰들이죠. 이게 바로 룰이에요. 룰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룰들을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룰들을 이제 적용해야 되겠죠. 룰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필에서 어떻게 됐어요? 포레스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냐면 지금 보게 되면 대법원 케이스네요.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지금 고등법원에서는 원심법원을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수알렌이 승이죠. 그래서 이 소송에서 포레스트는 뭐라고 주장했어요? 자, Section 109 of Franklin Dissolution Marriage Act. 그러니까 플랭클린의 그 소위 이혼 법률의 109조 의 그 항소심의 해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죠.
해석 자체가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래요? 자, 아이와 마이클과 그리고 자신이죠. 포레스트, objective parent니까 relation. 한마디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주장해요. 그래서 백구조가 이제 중요하죠. 백구조를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공동이죠. 공동 양육이라는 상황 하에서 본문에서 볼 때 백구조라는 법령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자 법원은 한마디로 부모의 이사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이익들을 비교 형량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뭘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백구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원은 해야 된다. 이게 뭘까요? 이것도 룰이죠. 홀드라든지 마스트가 나오게 되면 대부분 다 룰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법원에 주로 이제 하급심 같은 경우 상급법원의 그 명령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이사로부터 우리가 파생되는 이익이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에스마 같은 게 더 치료가 좋다든지 스포츠 센터가 더 좋다든지 교육 요건이 더 좋다든지 뭐 주거 요건이 좋다든지 이런 게 다 이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커스트 디그리니까 한마디로 그죠? 양육 명령이죠. 양육 명령에 대한 전국성에 대한 한마디로 이제 법원의 최종 명령에 대한 필요성. 법원에 대한 명령이 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양 부모의 권리죠. 권리. 아이에 대한 결정에 대한 아이의 미래에 대한 결정이죠. 대한 어떤 권리. 그리고 특히 두 부모의 그 사랑스러운 관계를 갖고 있는 아이의 이익관계, 그죠? 주로 이제 best interest of child라고 하죠. 그리고 두 사람의 부모의 성인 부모의 권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게 백구조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그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룰을 찾을 때는 앞에 홀딩 부분이 있죠. 한마디로 judicially created presumption이라는 게 하나 있고, 지금 백구조의 해석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자, 우리가 이제 백구조가 우리가 보게 되면 백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백구조라는 걸 해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자, 1차적으로 자, 아이를 자기 마이클을 자, 프랭클린에서 어디에요? 콜롬비아로 이사하기를 원하는 우선적인 그죠? 양육권을 가진 특히 수 알렌이 뭐 해야 돼요? 자, 먼저 합리적인 이사에 대한 이유를 먼저 제시해야 된다. 제시해야 된다. 이거가 뭐예요? 백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죠. 백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룰은 우리가 이 사건에 있어서 그죠?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런 법정 어떤 갈등 자체가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먼저 해결하려면 백구조에 따라서 primary physical custody를 갖고 있는 양육권을 갖고 있는 수 알렌이 우선적으로 법원에 그 합리적인 사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는지 아이를 데리고 그걸 이제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일단은 합리적인 사유가 일단 인정이 되면 확인되게 되면 일단은 뭘까요? 프리점션이 뭘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그 합리적인 내용을 사유를 제시한 수 알렌한테 간다는 뜻이죠. 일단은 그죠? 그런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단지 이제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그 추정을 깨는 수밖에, 그 추정을 깨는 게 이제 하나의 권리일 수 있겠죠. 한마디로 그
이전하는 목적이, 이사하는 목적이, 자, 이게 선의가 아니다. 그리고 I의 최고 이익과 관련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먼저 A라는 수 알렌 입장에서는 법 절차상 우리가 이런